우선 파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시작했습니다.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 밀봉 인사, 수첩 인사라는 수식어는 늘 뒤를 따라다녔지요.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는 병역, 부동산 논란으로 청문회도 가보지 못하고 지명 5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며 이기 내각을 바꿨을 때는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가 고액 수입료 수수 문제로 물러난 데 이어 깜짝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친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 제자논문 대필 논란의 교육부 장관 후보, 음주운전의 사생활 문제를 빚은 문화부 장관 후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사람들만 골라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엔 대체 무엇이 씌어있나? 인사 권한은 정치인들에겐 예산과 더불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불통 인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갔습니다. 청와대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이냐는 비판도 커졌습니다. 인사 참사를 책임질 배후로는 두 곳이 지적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을 바로 곁에서 보좌하는 책임을 맡은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다른 한 축은 최근 언론에 부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부터의 오랜 보좌진들입니다. 11월 28일의 첫 보도는 이 문고리 3인방의 움직임을 담은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회사로 치면 감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 관리를 비롯해 부처 공무원을 감찰하는 등 정권의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몫입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 그룹 10여 명을 십상시라고 일컬으며 이들이 실세라고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 내부 문서를 정윤회 씨를 비롯한 외부 인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정윤회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설 등을 찌라시에 흘리는 등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도의 의미는 세간에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퍼져있던 정윤회 씨가 직접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청와대의 공식 문서를 통해 사실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의혹이 그저 사실 여부 판단이 힘든 사람들의 말로 전해진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문서를 통해 청와대의 공식 보고까지 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이전의 의혹 단계보다 훨씬 커진 셈입니다. 언론이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각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건 우선 그런 까닭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말보다 공식 문서를 신뢰합니다.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편중된 말을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는 작성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제도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실관계 검증이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인방은 모두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된 비서관들인데요.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공식 입문한 이후 줄곧 측근에서 보좌해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입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맏형격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의 인사와 살림살이를 총괄합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원재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최근 이재만 비서관을 사칭한 인사청탁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했던 사람도 이재만 비서관 지휘 아래 있는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이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